저는 이 단어만 여러분들이 오늘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게 어디에 나온 문구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실제 지금 저희 어머님이 그 89이신데요. 지난주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행히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는데, 사람 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약 20년 정도를 HR 쪽 분야에서 일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정보통신에서 신입사원부터 부사장까지 한 근 20년을 일했는데, HR 쪽에서 일하다 보면 조직 내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가장 어렵고 만족도가 낮은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HR을 하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저도 그렇고 실무 부서에 계신 분도 많이 고민합니다. 최고 경영자까지. 그렇지만 계속 2%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소셜의 세계를 보고 약 3년 전에 이제 이 분야에서 뭔가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했고요. 그거에 따른 제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분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서적 소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업무적 소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협업이죠. 세 번째는 저희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창조적 소통. 요즘 창의적인 조직 문화, 창조 경영, 심지어 국가적으로 창조 경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소통이 잘 돼야 창의적인 조직 문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희도 이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서적 소통은 잘 아시다시피 서로 감성에 따른 교류를 통해서 유대감이 강화됩니다. 조직원들 간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직에 대한 로얄티나 자기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죠. 이게 바탕이 돼야지 업무적인 소통, 협업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정서적 소통은 결국은 조직에 대한 신뢰나 자긍심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의 일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업무적인 소통 관련해서는 결국 우리가 많은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메일, 그룹웨어, KM, 메신저, 사내 메신저 많이 쓰고 계시죠. 심지어 요즘엔 카톡으로도 업무 공유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또는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어서 쓰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양하게 이미 ERP에서도 소셜이 SAP, 오라클, 세일포스닷컴 다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셜 기업용 SNS라고 할 수 있는 소셜 기반의 솔루션들을 M&A를 다 대부분 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ERP 기업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세 번째 재밌는 거를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자, 소통이 잘 되면 어떻게 창조적인 조직 문화가 되느냐, 그거를 저희도 몇 달 전에 알았는데요. 이데오라는 미국의 유명한 디자인 컨설팅 회사의 CEO입니다. 이 사람이 폭탄선을 합니다. 약 10년 전입니다. 그것도 벌써. 창조는 재능, 천재적인 누군가에 의한 재능의 문제가 아니고 프로세스의 문제고,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특정 핵심 인재를 관심이 없다. 천재적인 어떤 직원이 관심이 없다. 우리는 프로세스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도전을 합니다. ABC의 당시 앵커였던 이분이, 자, 그럼 너네 회사의 그 프로세스를 증명해 볼 수 있냐? 좋다.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이대죠. 일주일 동안 촬영을 했어요. 과제는 쇼핑 카트를 디자인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이런 내부의 이데오사의 더 딥다이브라는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놈이 나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세계 디자인대회에서 은상을 탑니다. 이 쇼핑 카트로 증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창조를 꼭 어떤 특정 개인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프로세스로 갈 수도 있구나, 시스템화할 수도 있구나, 제도화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저희가 사례를 좀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어디 안 보이네.
해야죠? 그거 준비를 안 하셨죠? 좀 알려주십시오. 한 3분 전에. 네. 그래서 한 사례를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강원랜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죠. 뭐 골프장도 있고 뭐 카지노, 콘도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부서원들끼리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리고 PC 그러다 보니까 현장직이 많으니까 PC 보급률이 17%밖에 안 돼요. 전 직원 약 3,000명 정도 좀 넘는데요. 그런데 모바일은 다 있죠. 그래서 모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특히 소셜 방식의 타임라인 뭐 대부분 다 아시죠. 그리고 모바일 기반의 실시간 소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글로벌 서비스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기존에 이제 세일포스닷컴의 채터라는 거를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대체하기 위한 예전에 삼성 SDS를 개발한 CRM을 그래서 그런 내용을 또 글로벌 영업 조직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메일력 같은 경우에는 소셜 KM 측면에서 기존에 이제 KMS가 처음 도입될 때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듯 싶었으나 몇 년 지나서 최근에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두 건 올라오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셜 방식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살아있는 부서원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실제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해 뭐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어 우리 뭐 대리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이걸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쌓여서 자동으로 일상의 대화들이 쌓여서 지식화가 된다는 그런 프로세스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GS 에너지입니다. GS 칼텍스 외에 7개의 자회사를 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SNS 방식의 소통과 KM과 그거를 포탈로 사내 엔터프라이즈 포탈로 묶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또 이렇게 기존의 방식에서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멀티 디바이스가 지원되는 방식이 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 모바일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로그인하는 것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이나 CEO 메시지를 보고 바로 타임라인으로 들어가서 현재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10여 군데 이제 한 1년 정도 R&D하고 2년을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보니까 결국 도입보다 더 중요한 건 활성화잖아요. 어떤 시스템이든지 어떤 솔루션이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방향성 잡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관심을 얼만큼 유도해서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실무선에서의 많은 아이디어와 실제 마중물에 해당하는 노력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로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소통을 통해서 결국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업 분야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슈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기업만이 21세기의 지식사회 또는 지식융합사회에서 살아남거나 또는 성공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